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명 설계 또는 조명 공학 이렇게 불리죠. 전기 응용을 배우신 분들, 즉 전기 공사 기사라든가 전기 공사 산업 기사를 보신 분들은 응용에서 조명 공학 많이 배웠죠. 그래서 도움이 좀 많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 기사나 전기 산업 기사 보신 분들은 요 조명이 안 배웠죠. 자기학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쪽을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조명도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생뚱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배운 거니까. 그 대신 이제 공사를 전기 응용을 배워 필기를 했던 분들은 좀 여유가 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간에 시험에 조명 설계가 시험에 매년 보통 한 문제 이상은 꼭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명 설계, 조명 계산에서 기본 사실 기본 공식이라는 얘기죠. 이제 F가 뭐냐면 광속이라고 그래. 광속. 이제 태양을 보면 또 우리 태양이라 봅시다. 태양을 보면은 태양 전면이 보고 뒷면이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전체 빛이 나오는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구죠. 구 전체에서 나오는 빛의 양을 강속이라고 합니다. 강속. 단위는 루먼이라고 해요. 루먼. 그래서 이제 빛의 양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 보면 복사 에너지를 눈으로 보아. 이제 복사 에너지가 뭐냐면 빛이 공기 상태에서 이동되는 거잖아요. 그죠? 복사, 그 다음에 대전, 그죠? 대전, 그 다음에 전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공기 중으로 이동되는 걸 복사 에너지라고 하죠. 그래서 복사 에너지 눈으로 보아 느끼는 크기다라고 하는 거. 느끼는 크기. 그래서 어차피 빛이라는 것은 공기 상태에서 이동되기 때문에 그것을 봤을 때 크기를 우리 뭐냐? 바로 광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빛의 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단위는 루먼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구라는 것은 이제 지구처럼 동그란 거 얘기해요. 백열등 같은 거. 백열등. 여기다 쓸게 백열등. 백열등을 얘기한다. 자, 그때 F는 어떻게 구한다? 4파이에다가 I를 곱합니다. 원래 이제 증명하는 공식인데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I는 뭐냐면 광도예요. 광도. 그리고 단위는 뭐냐면 CD. 일명 칸델라 이렇게 얘기하죠. 요건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고. 원주 또는 원통이라 그래요. 원주 또는 원통. 대표적으로 이제 형광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파이 제곱 I로 구합니다. 요것도 암기를 하셔야 돼요. 파이 제곱 I로 구하고 이제 면광원, 면광원, 자동차 우리 그 계기판 면광원 이런 것을 이제 파이 I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헷갈려요. 그렇죠? 어떤 건 제곱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데 원 다음에 투 나오죠. 원 다음에 투 나오니까 원, 투 이렇게 오셔야 돼요. 원, 투 이렇게 오셔야 돼요. 그래서 원주 강원 나오면 또 원통 가면 원이 1이니까 2, 파이 제곱 I로 구한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강도는 뭐냐라고 됐어요. 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태양이 이렇게 있고 아니면 이제 백열등이 있고 여기서 빛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죠? 내려올 때 어느 입체각당, 요걸 입체각이라고 그래요. 입체각당에 대한 빛의 양을 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강도는 입체각당에 대한 광속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자동차 라이트가 불을 비키잖아요. 그 라이트에서 전체 나오는 양을 이제 광속이라고 하는 거고, 그 라이트가 쫙 비치면 내가 그 사이에 중간에 딱 쓰면, 그죠? 중간에 딱 여기 빛이 이렇게 나가잖아. 그지? 중간에 빛이 나가면 거기 어떤 일정 거리에서 내가 손을 이렇게 잡으면 그 빛이 이렇게 내 손에 쌓일 거 아니야. 그때 그 공간에 광속을 우리는 광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냐, 빛의 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빛의 색이.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빛이 쫙 나가는 게 빛의 색이 보이죠? 단위 입체각당에 대한 광속을 얘기한다. 단위를 칸델라고 하고. 그래서 뭐 광원에서 어떤 방향에 대한 이 단위 입체각당 발산되는 광속의 광원의 능력을 얘기한다. 그래서 빛의 색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고요. 그 대신 이제 이 입체각당을 어떻게 구하냐면 2파이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입체각당은 자기학에서 보통 이제 배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 자기학에서 이제 원뿔에 대해서 입체각을 이제 자기학에서 배울 거고요. 자, 그다음에 조도가 있습니다. 조도. 자기에서 배웠다는 얘기고, 조도.
조도는 내가 책상을 보는 거예요. 책상을 보면 이렇게 밝죠. 그래서 램프에 빛이 와서 책상에 빛이 떨어지니까 내가 글자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피조면의 빛의 양이다라고 해요. 조도는 피조면의 면적의 뭐다? 광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조면에.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책상에 빛이 없으면 글씨가 안 보이잖아. 그래서 광원에서 빛이 내려와서 책상에 빛의 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글자가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단위 면적당에 대한 F값을 얘기하죠.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뭐 거리 역제곱이냐. 보통 9라고 생각하면 9는 4파이 R 제곱이고 F9는 4파이 I죠. 그래서 지어져서 보통 R 제곱의 I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걸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걸 거리, R을 거리라고 한다면 그래서 조도는 거리 역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거리 역제곱의 법칙이다 이렇게 뜻을 보통 얘기하는데 뒤에 가면 이제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단위는 럭스를 쓴다라고 되어 있고요. 뒤에가 요거보다는 이제 요게 중요하죠. 요거 이제 요거 입사각 여연의 법칙 이것도 알 필요 없고 요게 중요합니다. 조도 요게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요게 백열등이라 보시면 되고 거리 세타 요 기준각이 여기입니다. 기준각이 여기. 자,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거리를 이제 R로 보는 거고요. 요게 높이가 보는 거고 요게 간격이죠. 요게 벽이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벽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빛이 이렇게 되는 거죠. 빛이 물론 이 밑으로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죠? 이걸 직하점 조도라 그래. 직하점 조도. 이거 밑에 떨어진 거는 거리가 아니라고 하면 그냥 R 제곱에 I 이렇게 R 제곱에 I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세타만큼 기울어진 각에 대한 조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빛이 여길 때리고 이 벽면을 때리고서 반사가 튀어 올라갑니다. 이걸 법선조도다라고 합니다. 그럼 법선조도는 각이 없죠. 맞고 튀어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냥 R제곱의 I다라고 합니다. 또 이거를 그냥 어떤 데는 L제곱의 I 이렇게 한 경우도 있어요. R을 이제 L로 보는 경우가 있죠. 그냥 이렇게. 저도 사실 뭐 L로 보통 많이 표기하는데 여기 거리를 R로 했네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벽을 때리고 얘가 이 안으로 올린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요게 코사인이면 요게 뭐죠? 사인 세타죠? 그렇죠? 그리고 이 벽하고 수직이죠. 이렇게 벽하고 수직이. 벽이 기준이에요. 벽하고 수직이 되니까 이런 조도를 수직면 조도다라고 하죠. 그래서 R제곱의 I에다가 이 각이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요번 세 번째는 벽을 때리고 얘가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 벽하고 얘하고 수평의 수직이에요. 아니, 벽이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수평이잖아요. 그래서 벽면을 타고서 올라간 조도를 무슨 조도? 수평면 조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평면 조도는 R제곱의 I인데 자, 여기에 사인이 코사인이고 얘가 사인이면 요거 억각이니까 요게 코사인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됩니다. 요 세 가지 잘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여기서 이제 요거 나온 거 얘기한 건데 여기서 코사인 세타 어떻게 구하죠? 코사인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죠. 그래서 R분의 H가 되죠. 스몰 h. 그러면 R은 그죠? 코사인 세타의 H가 되죠. 그럼 여기다가 R 제곱에다가 요걸 집어넣으면 되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R 제곱 대신 코사인 세타의 H의 제곱에 그다음에 I가 되고 코사인 세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각각의 제곱을 하면 되겠죠? 그 제곱하고 얘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럼 밑에는 어떻게 남아요? 밑에는 H제곱이고 얘는 I고 코사인의 제곱이고 사인 코사인의 1승이죠? 합치니까 코사인의 3승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다.
얘는 똑같고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여러분들이 뭐가 헷갈리냐면 이렇게 해요. 우리 회로이라는 시간에 필기를 하신 분들은 금방 이해 가요. 전기 응용을 하신 분들은 요걸 준비를 했기 때문에 헷갈리는 게 없는데 우리 안 했던 분들은 보통 기준각이 여길 보잖아요. 그죠? 밑에를. 그래서 요게 뭐 빗변이라고 요걸 높이라고 하고 요거 밑변이라고 한다면 얘가 빗변이고 요거분의 요게 코사인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L분의 D가 코사인 세타 아니냐. 그렇죠? L분의 D가. 근데 지금은 기준각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란 말이에요. 등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각을 어디다 두냐는데 회로이라는 시간은 기준각을 여기 두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조명에서는 기준각을 어디다 두냐면 위에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지울게요. 이렇게 기준각을 여기 주는 게 아니라 여길 주는 거예요. 이게 코사인 세타란 말이에요. 기준각이 여기에. 그럼 이거분의 이게 바로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요거분의 요게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응? 그래서 기준각 등이 램프가 여기 있기 때문에 기준각이 여기다. 그래서 회로이론하고 같이 접목하면 안 돼요. 거기 삼각함수에서 회로론하고 이해가시죠? 그래서 거기 RLC에서 그죠? RLC에서 유협은 무협은 할 때 거기는 기준각이 아래고 얘는 램프가 위에 있기 때문에 기준각이 위에 있다라고 해서 요걸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서 왜 갑자기 코사인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 아닙니까? 이건 여기가 기준각이라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자, 단위 조도고요. 휘도를 구하라. 휘도는 눈부심이에요. 눈부심. 그래서 강원의 임해 방향에서 본 단위 투영 면적당에 대한 강도로서 강원의 빛나는 정도를 얘기한다. 그래서 빛나는 정도니까 이제 우리가 뭐냐면 눈부심 정도를 얘기한다라고 해요. 단위는 이제 니트죠, 니트. 단위 면적당의 빛의 세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램프를 딱 보면 눈이 막 비치죠. 그게 단위 면적당한 빛의 세기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눈부신다라고 하는 거. 비. 원래 니트가 있고 스틸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니트를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 물론 니트하고 스틸브가 있는데 니트는 이제 여기 잠깐 볼까요? 어차피 단위 면적이잖아, 그지? 얘가 S가 단위 면적이죠. 면적을 메다 제곱을 하게 되면 니트라고 하는 거고, 또는 센치 제곱을 하면 얘가 스틸브라고 그래요. 요걸 스틸브라고 하고 요걸 니트라고 하는 거죠. 써드릴까요? 스틸브? 혹시 모르니까. 그다음에 요건 니트. 그래서 센치로 했냐 면적을, 그다음에 메다로 했나. 그래서 스틸브하고 니트 두 가지 명칭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광속 발산도. 이거 뭐냐면 일단 읽어볼게요. 광원의 단위 면적대 발산하는 광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너무 길게 할 필요 없고요. 광원의 단위 면적대 발생되는 광속을 얘기한다. 즉 내가 태양을 보면 태양 저 뒤쪽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아니 태양은 구죠. 구잖아. 근데 우리가 볼 때 구처럼 안 보이죠. 그죠? 이렇게 보면 그냥 원 같잖아. 근데 저 뒤쪽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부분에서 나오는 빛의 양을 광속 발산도다라고 해서 R이고 라드럭스라고 합니다. 레드럭스, 라드럭스. 그래서 뭐냐면 면적당에 대한 빛의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면적당 빛의 양인데 여기다 효율을 곱합니다. 효율. 왜냐하면 거기다가 이제 효율이란 게 뭐냐면 거기다가 뭐 글로브를 씌운다든가 그죠? 유리를 씌운다든가 이렇게 씌우게 되면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효율을 곱합니다. 이렇게. 요거는 알 필요 없어요. 요거는 뭐 이따가 보시면 되고, 요건 알 필요 없고, 요게 이제 가끔씩 한 번씩 나온 적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반사율, 투과율, 흡수율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전구가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유리를 씌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빛이 나오죠? 빛이 여기 이 면을 맞고 튀어나간단 말이야. 이걸 갖다가 이제 반사율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여기서 맞고 이렇게 나오죠? 뚫고 나온다. 투과율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자체에서 빛을 흡수합니다. 요 유리라든가 플라스틱이 흡수하죠? 이걸 흡수하는 것을 뭐냐면 흡수율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합치면 다 100%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효율이 좋으려면 흡수율이 작아야 돼요. 어차피 반사가 되는 놈은 어떻게 돼? 여길 받고 또 나갈 거 아니야. 또 여기서 반사가 된 놈은 여기 나갈 거 아니야. 그죠? 투과해서.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여기에 빛을 흡수율이 작은 걸 써야 돼. 그래서 플라스틱하고 유리가 있는데
플라스틱을 끼면 좀 어두워요. 왜냐하면 빛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유리를 씌우면은 밝기가 그대로 거의 내려오죠. 그만큼 유리 자체에서 빛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다 반사해서 투과시키기 때문에 결국 플라스틱은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효율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여기서 볼까요? 요 글로 보니까 어차피 요 놈은 요런 거하고 관계된 거니까 요거 7번하고 8번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죠. 글로벌 효율인데 뭐냐면 효율은 자 만약에 100%에서 반사가 60%가 됐어. 그럼 투과가 40%가 되면 효율은 100%죠. 아니 100%에서 반사가 60% 됐어. 0.6에 0.4가 되잖아. 근데 투과가 40%가 됐어. 그러면 반사된 게 다 투과가 됐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거죠. 얘가 0.5야. 그럼 투과율이 얼마가 됐어요? 0.4가 됐어. 그럼 10%가 없는 거죠. 그럼 10%에 비해서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흡수했다는 얘기죠. 그래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반사율이 0.6이야. 투과율이 0.4야. 그러면 1-0.6에 0.4니까 0.4분의 0.4가 되니까 빛이 다 나왔다는 거죠. 그럼 효율은 100%라는 얘기예요. 흡수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기준해서.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램프의 효율은 뭐냐면 1와트, 원래 보통 이게 단위를 줘요. 이게 와트라는 얘기예요. 1와트당 빛의 양을 효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와트당 루먼의 양을 갖고 효율이라고 합니다. 흔히 얘기해서 그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등급을 매기잖아. 형광등을 살 때 그 등급이 뭐냐면 빛의 와트당의 빛의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3등급은 1와트당 60루먼, 그 다음에 2등급은 1와트당 80루먼, 그 다음에 1등급은 1와트당 95루먼 이상 이렇게 이제 에너지관리공단에 보면 그 등급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맞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와트당의 루먼 수가 램프의 효율이다라고. 요건 글로브 효율을 얘기하는 거고, 글로브는 건 유리관 쉬운 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셔라. 요것도 이제 이거보다는 요 두 개가 좀 제법 몇 번 나왔었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는요. 아까 뒤에 요점 정리, 내용 정리 끝난 거 끝나서 여기 1번 다시 붙여주세요. 요 문제부터는 다시 붙여주세요. 거기 아까 설명했던 거 이후로도 문제 넘어갈 때 1강에서 같이 붙여주시면 됩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좀 헷갈린 문제가 있었어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진열장에 100W 설치했는데 광속 F가 840 루먼이고 직하의 거리가 2m, 직하 별표시 놓고 수평면 조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분명히 수평면 조도라 그랬죠? 여기 수평면 조도. 수평면 조도는 어떻게 구하죠? L제곱의 I에다가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죠? 자, 그러면 이때 요 배관곡선을 봐야 됩니다. 여기 가만히 보면 요것도 봐야 돼요. 하이빈 산란강에서 배관곡선인데 1000루먼을 기준으로 해서 1000루먼인데 여기 보면 직하점이라 그랬죠. 그렇죠? 직하라는 것은 바로 이 아래쪽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 아래. 각도가 아니잖아요. 원래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각도가 없으니까 0도를 보는 거예요. 0도. 직하점이 0도죠. 그럼 0도인데 여기 보면 몇 루먼 걸렸죠? 몇 칸델라? 3000 칸델라가 나온다라고 보는 거죠. 광원이 여기 있어요. 여긴 1000칸델라, 여기 2000, 여기 3000 칸델라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얘를 갖다가 뭐냐면 그러면 얘는 1000 루먼당 얼마? 3000 칸델라가 나온다는 겁니다. 0도인 여기 지점에서, 직하점에서. 근데 몇 루먼이 정강수 몇 루먼? 그렇죠. 840 루먼이라 그랬어. 그럼 여기다가 840을 곱하면 되죠. 왜냐하면 1000 루먼당 3000 칸델라가 나오니까
그러면 840 루몬이 나오면 몇 칸델라 나오냐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때 요건 I가 얼마 나온다면 요게 계산하면 2520 칸델라가 나온다 이거죠. 아니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루몬당 칸델라가 나온다. 그쵸? 여기다가 루몬당 칸델라니까 전체 루몬을 곱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840에 대한 칸델라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 수평면 조도는 원래는 L제곱의 I에다가 코사인 세타인데 중요한 것은 직하점이라 그랬잖아. 직하점이니까 코사인이 몇 도에 0도죠. 그럼 얘 없어지잖아. 그래서 L제곱에 2의 제곱에 I 2520이 돼서 얘가 630 럭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관련돼서 한 3-4번 나왔었는데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가 광원인데 그 배광이 이제 보면 요 점에서는 1000루몬, 1000칸델라, 2000칸델라, 3000칸델라 된다. 요건 보시면 됩니다. 어떤 데는 각도가 있어요. 각도가 있는데 그것까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게 뭐 요게 30도 각도를 얘기하는 거죠. 요거 60도, 90도 이렇게. 근데 지금은 뭐 각도가 없으니까 직하점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완전 학선생의 조명기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A점에서 광도와 그다음에 수평면 조도를 구하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6, 8, 10이죠. 6, 8, 10이고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얼마죠? 이거분의 이거니까 0.6이 되죠. 그죠? 그러면 그때 강도를 먼저 볼게요. F는 어떻게 구하죠? 원래는 4파이 I죠. 왜냐하면 여기 조명계 전광극이 F값, 여기 F값이죠. 그래서 18,500이니까 완전 확산성에 대한 거니까 이거는 이제 9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I는 4파이분의 F로 봐야 되죠. 그래서 4파이의 F가 얼마죠? 18,500이 됩니다. 그랬더니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약 1472.18 칸델라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평면 조도는 아까 좀 L제곱의 I라 그랬죠? 그쵸? 10m의 제곱의 I가 지금 구한 1472.18 곱하기 코사인 얼마? 아까 0.6이라 그랬죠? 여기서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어차피 얘가 10분의 6이잖아요. 그죠? 10분의 6이 0.6이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8.83 럭스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자, 요거 보겠습니다. 요거는 3번은요, 조금 생각하고 풀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광원에서 강도가 900칸델라, 높이가 3m고 각도가 30도를 줬는데요. 수평면 조도 구하라. 수평면 조도는 R제곱 I의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죠? 자, 근데 굳이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요. 근데 요거를 아까 R은 다시 정리하면 요거 어떻게 나왔죠? H제곱에, 그쵸? H제곱에 I에다가 코사인 3승이 됐었죠, 이거. 그렇죠? 왜냐하면 높이만 줬기 때문에. 높이만 줬기 때문에. 보통 얘는 거리죠. 얘는 높이잖아. 근데 H가 높이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보면, 요게 높이란 말이에요. 그 높이 줬을 때는 요거 정리하면 요거 정리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미 다 앞에서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게 코사인 세타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 코사인 세타는 L분의 H인데 L은 그래서 코사인 세타 H니까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높이가 얼마? 3m라고 했어요. 3의 제곱에다가 900에다가 코사인 몇 승? 3승에 30도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64.9억 원 나오는데 계산기에 보면은 요거 뚫리는 거 있어요. 코사인 3승.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높이를 줬을 때는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L은 이제 거리고요. 뭐 L로 하는 경우도 있고 R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L이 이게 L이 R이죠. 상관없어요. 기호모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간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높이가 주면 이런 방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중고등학교 때 보면 어떤 친구들은 참 수학을 잘해요. 그죠? 왜냐면 우리는 저라고 할게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수학 공식, 인수분해 공식이 있어? 근데 쉬운 건 대입해서 풀잖아요. 근데 또 어떤 경우 조금 어려운 거는 이제 대입하고 바로 안 풀리고, 그쵸. 다른 공식을 또 끌고 와야 되니까 좀 복잡한 거예요. 근데 막상 우리는 그 공식에 놓으면 안 풀려. 걔는 잘 풀어. 그 차이가 뭐냐면, 걔는 집에 가서 계속 풀어본 거예요. 그런 유형을. 그쵸? 비슷한 유형을 계속 풀어 이해를 한 거야. 그러니까 딱 나오는 순간 어떻게 푸는 방법을 아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 번만 풀고 말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유형을 많이 안 풀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수학이 80점, 90점이 안 나오죠. 왜? 기본적인 것만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변형된 걸 자꾸 같이 풀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점심 먹고 계속 풀어보잖아요. 그죠? 두꺼운 책 딱 펼쳐놓고. 우리는 축구 차야 되는데. 컵차기 하거나 옛날에. 아니면 뭐 떠들거나. 근데 그네들은 계속 집에서 쉬는 시간도 풀어본단 말이야. 그걸 재밌어 하잖아요. 수학을 재밌어 하는 친구들은 참 특이하죠. 이런 것도 자꾸 풀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거 어려운 수학도 아니고 산수도 아닌데 그래도 자꾸 풀어봐야 이게 이제 어떻게 푸는 방법을 금방 캐치가 된다는 거죠. 자, 4번. 여기서 보면은 그림과 같이 강으로부터 언뿔의 밑면에 있던 거리가 4m. 요건 조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거리가 4m, 3m. 그럼 여기 5m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 5분의 4가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그냥 해버리게 되면 5분의 4가 되죠. 그럼 얘가 0.8 되죠. 그죠? 3m. 자, 이랬을 때에 백럭스라고 한다면 광원의 평균 강도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제 조도 2는 S분의 F가 되는 거 맞죠? 물론 요게 이제 R제곱 I가 되는 건데 지금 요걸로 구하면 돼요. 자, 요거 지우고요. 자, 그러면 면적은 여기 요걸 구하면 되죠. 여기 반지름이 3m죠. 그래서 파이 R 제곱을 구하면 되고요. F는 여러분들 광속은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 강도 I는 입체각량에 대한 F 값이었죠. 그래서 F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입체각에다가 강도 I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강도 I에다가 입체각 어떻게 하죠? 2파이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럼 요 파이 지우면 되죠. 이렇게. 반지름이 3의 제곱이니까 이거 다시 한번 쓸게요. 그래서 이거 쓰면 조도가 얼마? 100럭스. 그 다음에 R이 3의 제곱. 그죠? I 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고 2에다가 1 마이너스 얼마? 0.8.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요거 정리할 때 어떻게 돼요? 요게 3의 제곱 9죠? 그럼 얘가 1로 가잖아.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여기다 쓸까요? 그냥? 요거 쓰면 요게 900이 되죠? 그죠? 어차피 여기 이렇게 돼요. 여기 1이 있으니까 대각선 곱하면 그죠? 얘하고 3의 제곱 9니까 이렇게 곱해야 되겠죠? 이렇게 곱하니까 이게 900 되는 거고 1 곱하기 얘네들은 I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오는 거죠. 자기 거. 그래서 여기서 2에다가 1 마이너스 0.8 하면 되죠. 그러면 이 I 값 구하면 되죠? 얘들 내려오고 제가 올리면 되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자, 얼마 나온다? 자, 2520 칸델라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요 파이하고 요 파이 지운 거예요. 그죠? 요 삭제된 거고 R이 3, 100. 요게 0.8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요게 I, 요걸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2520 칸델라 나온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앞에 문제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중요한 조명 설계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